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부동산 대표 이무영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관련돼서 질문받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인분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훤히 잘 아세요. 그런데 재개발이 살짝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가 오신 사례인데 이런 사례입니다. 증산 2구역에서 이제 증산 2구역이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대장주잖아요. 예, 증산 2구역 재개발 구역이고요. 재개발 구역에서 입주권을 한 개만 소유하고 있고 다른 부동산이 없다. 이 사례에서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일은 2016년 5월 2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이 2017년도 1월 19일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8년도 4월 2일에 건물에서 퇴거를 했다. 날짜는 제가 살짝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 가지고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이냐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것이냐 현재 매매를 진행한다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스스로 한번 판단들을 해보세요. 그 전에 하나 얘기할 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세요. 그런데 2017년도 8월 2일 파리대책이 나왔었잖아요. 파리대책으로 인해서 8월 3일부터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5월 2일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2년 거주 요건은 없네요. 그러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예.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들 해보셨나요? 간단한 경우에요. 아주 양도소득세에서는 심플한 사례죠. 자, 재개발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볼게요.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이 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받고 입주시까지 그 한 사이클을 제가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세금 측면뿐만이 아니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그 안에 조합원의 권리, 법규 이런 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림 하나 정도는 눈에 익혀두시면 재개발 관련돼서 투자 활동을 하시더라도 쉽게 이해되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뒷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자, 분양시청에서부터 건물이 착공되고 준공되는 과정을 쭉 보여드렸네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신다고 전제를 하고서 볼게요. 재개발에서 들어갈 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처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관리처분 이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택을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매수해서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있다 없다 부분은 2017년 8월 3일 그 날짜로 구분 지으시면 되고요. 제가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리처분 기준으로 그 전에 어느 시기가 됐든지 매수를 해서 2년을 보유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논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거주 요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되죠. 관리처분이
나고 나면 이제 조합에서는 준비해서 이주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예, 이주하는 과정이 거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내가 거주를 하든지 세를 놓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퇴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2주 초기에 할 수도 있고 2주 후반부에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그걸 이제 공과 처리한다고 합니다. 공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이제 퇴고한다고 시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 그 구역 내가 다 공과 처리가 되면 이제 철거가 이루어지죠. 뭐 부분 철거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제 철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일반 분양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사용 승인까지 이 기간 이게 이제 건축 공정이죠. 이 기간이 보통 뭐 30 몇 개월 걸릴까요? 뭐 34개월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 34개월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매수해서 2년이나 거주권을 다 채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주택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바로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부터 입주일까지 어느 시기에 매매를 해도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가 관리처분이 2017년도 1월 19일에 났고요. 그분이 매수하신 것이 2016년도 5월 2일에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가 처리를 2018년도 4월 2일에 공가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분이 매수한 게 2016년 5월 2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가 2년이냐 이거죠. 관리 처분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 공가 처리 기간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 내 건물이 철거된 데까지 볼 것이냐. 2년 보유 요건을 볼 때요. 그 소득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1년도 안 되겠네요. 2017년 1월 19일이라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실무에서는요. 공가 처리일까지 논합니다. 요 기간이 2년 이하를 보는 거예요.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공가 처리 이제 퇴거나 공가 처리랑 같은 말인데 공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 전기 뭐 도시가스 상수도를 폐전 처리합니다. 끊는다고 하죠. 예.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다하고 건물은 남아있죠. 건물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을 계산할 때 여기까지. 그러면 2016년 5월 2일부터 공가 처리가 언제냐? 앞에서 본 사례에 대해서는 그걸 논하면 되는 겁니다. 2년이 아니라면 매도하면은 세금이 나오죠. 그런데 2018년도 5월 3일이 되면은 이제 만 2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4월 2일이니까 약 한 달이 부족하네요. 비과세 요건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쭉 진행되면서 준공일, 사용승인일, 입주일 이전에 매도를 한다면 일반 세율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들고 있잖아요.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들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4에서 42%의 일반 세율에 적용됩니다. 지금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5억에서 5억 2천 가잖아요. 34평형 기준으로. 그러면 세금이 상당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이걸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가 될 거예요? 1개월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비과세 요건이. 그럼 입주하고 나서 1개월을 채워야 될까요? 입주하는 순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이 착공 기간을 제가 예를 들어서 34개월이라고 했는데요. 착공에서 입주까지 이 건축 기간이, 이 기간은 입주하면서 보유 기간을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지금 증산 2구역은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착공하는 과정에 팔면은 안 돼요.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고서 세금이 나와요. 이 기간만큼은 그 사용 승인일 이후에 매도하면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입주를 한다는 뜻은 준공이 됐다는 소리고요. 아니면 뭐 사용 승인일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아니면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증산 2구역 같은 경우가 2017년 1월 19일에 관리 처분이 났잖아요. 그리고 2주, 아마 2주니까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 정도 구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구간. 여기가 만약에 2017년도 8월 2일, 그렇죠.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매수해서 입주권 상태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 2017년 8월 2일 이후 이 사이, 그러니까 관리처분 이후부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산 2구역에서 입주권을 매수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입주권을 하나만 있고 타 주택이 없다라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일이 떨어지고 입주하는 순간에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있잖아요. 2017년 8월 2일, 2017년 8월 3일 이전이게 되겠네요. 그것은 이제 거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증산 2구역에서 입주권을 매수하신 분들은 입주하고 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사례가 조금씩 다르죠? 제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관리처분 인가에 임박해서 이 경우가 많아요. 관리처분 되기 전에 매수해서 가격이 오르는 상승폭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그 입주권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비과세를 어느 시기를 논하는지, 그러면 공과 처리까지 만 2년을 못 채웠다라고 한다면 입주하면서 비과세 요건이 돌아오니까 잘 대응하셔라. 이런 취지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 증산 2구역에서 입주권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고 타 부동산이 없다. 2016년 5월 2일 소유권을 취득했고 퇴거일이 4월 2일이니까 만 2년, 24개월일 안 되잖아요. 1개월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분은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고 양도소득세를 입주권 상태니까 6에서 42% 구간에서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억이 넘게 나오겠구나. 프리미엄이 5억이 넘어가는 상태니까 1억에서 1억 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모르고 팔면은 세금을 엄청 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향후에 매매한다면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쭉 공기가 진행되니까 입주하면서 매도하시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도달하죠. 자, 여기까지 재개발 지역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